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요즘 하고 있는 게 제 채널에서 조회수가 좀 잘 나왔던 영상들을 또 리뉴얼하는 영상들을 찍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3분 안에 권리 분석부터 이제 시세 조사까지 끝내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24년 버전으로 리뉴얼해서 약간 플러스 알파로 5분 안에 물건 검색, 권리 분석, 시세 조사까지 끝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매매 사업자 뭐 단타매도 이게 사실 용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경매가 사실은 용어만 어려울 뿐이지 사실 접근하는 거 자체가 쉬운 물건을 본다면 정말 쉽거든요. 전혀 경매가 어렵지 않다는 거를 보고 따라 하시면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입찰하실 수 있도록 제가 물건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권리 분석 깨끗한 걸 어떻게 찾는지부터 시세 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경매는 기본적으로 뭐 많은 절차들이 있지만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첫 번째 일단 물건을 봐야겠죠. 어디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물건 검색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그 찾은 물건이 권리 분석상 일단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권리 분석 문제 없는 걸 보셔야 되니까 어떤 게 문제 없는 건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드릴 거고, 세 번째 시세 조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물건인데요. 자, 처음 경매로 접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상가나 토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보셔야 되는데, 그럼 어떤 주택을 찾아봐야 되냐? 지역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들이 익숙한 동네로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투자금에 따라서 물건 종류라든지 가격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5천만 원 이하인데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다세대 주택을 보셔야 되고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 있는데 내가 지방에 살고 있다, 그럼 아파트를 보셔도 됩니다. 이게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도권 아파트랑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 5천만 원 이하로 아파트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살고 있고, 예를 들면 제가 투자금이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파트를 보기엔 사실 좀 애매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안 보고 다세대 주택을 볼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 다세대 주택, 그리고 내가 5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 뭐 예를 들면 10억짜리 감정가라는 거,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이 물건에 대한 가격 조사를 한 거예요. 시세랑 다를 수 있지만 얼추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이 있으면 그거의 최대치를 6배수까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의 6배수는 3억이죠. 3억 이하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억이 있어, 그러면 6억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감정가 최대치를 3억으로 잡고, 최소값은 뭐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데 저는 그냥 전체로 한번 두겠습니다. 그리고 유찰수는, 일단 유찰이라는 건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떨어져야지 입찰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거니까 유찰이 최소한 한 번에서 최대 3회까지 된 걸로 보겠습니다. 왜 3회냐? 4회, 5회 된 건 없냐? 있습니다. 있는데 4회, 5회까지 간 건 특수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하고 보는 거예요. 물론 1회에서 3회 된 것 중에도 특수 물건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권리 분석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세팅하면 여러분들이 물건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알게 되신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수도권에 5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다세대 빌라를 봤지만, 내가 만약에 충북에 살고 있다, 또는 뭐 전남에 살고 있다 라고 하면 다세대가 아니라 5천만 원이 있어도 아파트 3억 이하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보시는 게 좋아요. 초보자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근데 내가 초보자인데 투자금이 적고 나는 수도권에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경기도에 다세대 빌라를 보는 겁니다. 물론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내가 지방에 가서 아파트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초보자분들은 그 거리 자체도 되게 큰 부담이거든요. 분명히 본업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거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다세대 빌라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빌라도 잘 찾으면 매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물건 검색을 하면 438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더 필터를 하느냐? 일단은 경기도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경기 남부, 서부, 동부, 북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남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 있는 도시를 하나 설정을 해볼게요. 성남시는 가격이 또 너무 높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수원시로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물건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36개, 이 정도면 하나하나 다 눌러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공하는 특수 물건들은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 제하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설정할 게 진행 물건을 보다 보면 이제 변경된 거, 취하된 거 이런 것도 같이 잡힌데, 그거를 빼기 위해서 진행 물건으로 검색을 딱 하시면 이제 실제로 지금 앞으로 특정적으로 진행 중인 것만 물건이 34개가 나오게 되네요. 여기까지 하는 게 이제 물건 검색의 시작입니다. 물건 검색을 여러분들 투자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볼 수 있는 범위를 주택 안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물건 검색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34개 물건을 다 입찰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314개 물건 중에 안전한 물건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중에서는 내가 임차인한테 돈을 물어줘야 되는 물건도 있고, 그 물어줘야 되는 금액이 뭐 100만 원일 수도 있겠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또 내가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입찰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또 내용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물어줘야 될 수도 있는 물건은 아예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빨간 글씨 있는 것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것들은 배제를 시키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빨간 글씨가 없는 거 위주로 보세요. 근데 이런 관련 사건은 또 괜찮습니다. 관련 사건, 공동담보 이런 거는 빨간 글씨지만 나한테 넘어오는 권리는 없는 빨간 글씨이기 때문에 보셔도 되지만, 가장 흔하게 나와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요거는 여러분들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 판별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항력이 있으면 내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초보자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 수원 권성구 세류동에 있는 물건이 나왔는데, 이거는 또 지하니까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지하층은 시세 파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거는 또 빼는 겁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권성구 고색동에 있는 태양 해피빌 제 나동 501호가 있는데, 요거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은 매매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물건은 승강기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승강기가 있는 5층은 계단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전혀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조사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입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검색해서 이렇게 빨간 글씨를 보면 되고, 들어와서 2차적으로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차량으로 치면 품질 보증서 같은 거예요. 법원에서 만들어준 품질 보증서, 이거를 꼭 한번 보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임차인 외에 또 다른 특수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비고란에 표기를 해주는데, 여기는 뭔가 제시외 건물, 그러니까 뭔가 증축이 돼 있거나 뭐 확장된 게 있나 봐요. 이런 것들 이제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임차 내역이 없으면 내가 임차인한테 물어줘야 될 돈은 아예 없는 겁니다. 실제로 뭐 임차 내역이 없다는 게 아무도 안 살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집주인이 살고 있든 임차인이 살고 있든 어쨌든 제 입장에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물어줄 돈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차 현황을 볼 때 안전한 물건과 아닌 물건을 판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이거 입찰하시면 됩니다. 밑에 비고란에도 아무것도 안 적혀 있죠. 이거는 무조건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살고 있든 명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쉬운 이제 첫 번째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차인이 없다 뿐이지 채무자, 실제로는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겁니다. 집주인 또한 명도 대상이기 때문에 나한테 넘어오는 권리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이사 내보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차 현황은 있으나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명도 대상인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 두 번째 케이스인데, 자 보시면 일단 검색을 했을 때 아무 빨간 글씨가 없죠. 그리고 눌러보고 매각물건 명세서를 봤을 때 여기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이라든지 전입 날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최선순위 설정에 나와 있는 요 날짜, 그리고 임차인이 전입한 이 5월 3일 요 날짜 두 개만 비교해 보시면 돼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전입 날짜가 더 빠르다, 더 먼저다 라는 거는 더 옛날이다, 더 과거다라는 뜻입니다. 최선순위 설정의 날짜보다 이 전입 날짜가 더 빠르다, 그러니까 더 먼저 설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물건은 지금 한참 뒤에, 근저당이 설정된 이후에 8년 뒤에 들어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이분의 보증금이 얼마이든 우리한테 넘어오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물건이에요. 그런 물건은 뭐 넘어오는 거 없으니까 그냥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임차 내역이 없거나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 날짜가 최선순위 설정보다 늦다 하면 입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입찰하면 안 되는 물건 볼게요. 자, 이 물건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물건이에요. 아까 방금 봤던 거랑 반대겠죠. 날짜가, 전입 날짜가 더 빠르겠죠.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이 2022년 12월 29일 압류인데 전입 날짜를 보시면 2020년도예요. 누가 빠르죠? 전입이 빠르죠. 그래서 이분은 대항력이 있는 거고, 초보자분들은 대항력이 있다 하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대항력이 있게 되는 순간 이분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배당 요구를 했는지, 했다면 그 보증금은 얼마인지, 중간에 압류 때문에 먼저 보증금이 떼일 만한 금액이 있지는 않은지 계산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또 너무 내용이 깊어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대상은 아니고, 이제 처음 경매로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 정도만 조사를 하시고 내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또는 채무자 점유인 것만 입찰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무조건 매각물건 명세서로 판단을 하셔라.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 이제 80%는 여기서 권리 분석이 끝나는데 간혹 가다가 한 10% 20% 정도가 이 비고란에 특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든지 가등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져 있으면 그런 물건도 건너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특수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깊이 있게 배우셔야지 안전하게 또 입찰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나중에 경매로 경험을 쌓으시고, 내가 좀 더 난이도 있는 물건을 보고 싶다 하면은 그런 물건들을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조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권리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권리 분석까지 내가 안전한 걸 파악해서 물건을 찾았고,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최저가, 아까 봤던 물건 2억 8,700짜리가 지금 2억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이 가격이 입찰을 하려면 이 2억이라는 가격이 매력이 있어야겠죠. 시세가 한 2억 4천 정도는 받쳐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세 조사는 어떻게 하냐? 이 물건을 가지고 제가 시세 조사를 한다라고 치면 일단은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갑니다. 당연히 고색동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권성구 고색동에 지금 빌라가 매매로 얼마에 나와 있는지 봐야겠죠. 우리 지금 집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지도를 딱 눌러보시면 위치가 딱 찍히거든요. 아 여기는 입지도 상당히 훌륭하네요. 보면은 위에 고색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색초등학교가 있고 아래에 수인분당선 고색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는 초중고가 다 있고 역까지 갖춰져 있고요. 엘리베이터 있는 5층이고, 그리고 여기 5층은 제가 알기로는 복층 구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테라스도 있고 복층 구조이기 때문에 또 층도 2개 층이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세 조사를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당연히 이 건축물에 있었던 실거래, 그거는 이제 온나라 지도를 눌러 보시면 이제 딱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에 있었던 상세 보기. 근데 보통 다세대 주택은 그 건물의 세대 수도 얼마 안 되고 실제 실거래된 게 엄청 옛날이거나 최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면적이랑 똑같은 거는 5층에 2019년도밖에 없죠. 근데 5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랑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궁금하시면 네이버 부동산의 고색역 주변에 지금 매물들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면적들을 맞춰야 돼요. 우리 거는 84제곱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좀 작고, 방이 4개입니다 우리 거는. 근데 4개의 매물이 없으니까 일단 3개로 해서 이 중에서 면적이 제일 큰 게 얼마에 나와 있는지, 3억 7천도 있고, 근데 이런 건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 매물을 갖고 있는 중개사님들한테 쭉 전화를 돌리는 거야. 전화 돌려서 지금 내 매물이 방 4개, 화장실 2개고 복층이고 엘리베이터 있는 5층이다, 고색역 역세권이고 초등학교 앞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향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매물 내놓을 때 공실 상태로 내놓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여기 나와 있는 연락처를 가지고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의하실 때 이 부동산의 주소지를 봤을 때 이 지금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분도. 그래서 이런 분들은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분들이 좀 허위 매물로 이제 등록을 해놓고 잘 모르는 분들이 뭐 잘못된 가격을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다고 우리가 고가 낙찰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좀 돌리시면 좋겠고,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도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세대 주택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전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파트도 똑같아요. 그냥 효성동에 있는 금호 어울림 아파트는 사실 주변에 빌라는 한 10군데 이상 전화를 해야 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3-4군데만 전화를 해도 단지 내 중개사들이 워낙 가격 데이터를 빠삭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몇 동 몇 호인지만 얘기를 하면 그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몇 동 몇 호인지만 얘기를 하고, 사실 경매 때문에 전화를 했다 해도 보통 다 친절해요. 근데 경매라고 하면, 빌라를 경매로 조사하려고 하면 사실 그분들도 중개 수수료도 얼마도 안 되는데 물어봐야 될 것도 많고 되게 번거롭거든요. 거래가 될지 안 될지, 거래량 자체도 워낙 적고, 그런 것들을 아셔가지고 이제 아파트는 네이버 부동산과 실거래도 워낙 빽빽하게 찍혀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봐도 내가 얼마 정도 싸게 받을 수 있는, 얼마 입찰해야 내가 얼마 싸게 받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빌라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육을 할 때 빌라를 가지고 시세조사 교육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빌라 시세조사를 할 줄 알면 아파트 시세조사는 내가 너무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빌라 시세조사를 처음에 배우시고 아파트는 거저 드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보자분들이 어떤 물건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가격 범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진행 중인 물건 유찰은 1회에서 3회 된 것까지만 보셔라 말씀을 드렸고, 그 나온 물건, 검색한 물건 중에 권리 분석상 깨끗한 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1차적으로는 검색된 물건 중에 빨간 글씨 없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빨간 글씨가 없더라도 매각 물건 명세서 꼭 확인해서 임차인의 전입 날짜랑 소멸 기준, 그 최선순위 설정 보시고, 아래 비고란에 특수 권리가 설정돼 있진 않은지, 그래서 그게 없다면 이제 안전한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가격 조사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시세 조사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 30% 정도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봐야 되는 지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한 영상에서 다루면 너무 길어져서, 그거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강의에 나오는 약간 저희의 시크릿 팁이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분들은 또 강의를 관심 있게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초보자분들이 5분 안에 물건 검색부터 시세 조사까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세까지 파악이 되면 사실 입찰장에 가서 입찰표를 내면 되는 거예요. 보증금 꺼내서. 그래서 전혀 경매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요걸 시작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어려운 것들을 배우신다라고 하면 좀 배울 게 있습니다. 경매라는 게 뭐 5분 만에 끝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특수 권리 내용을 딥하게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이제 별도 영상 또는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거기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